오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하지만 막상 겪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또는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던 분들까지 피해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검찰, 경찰, 은행,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나 손주,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말투가 어색하거나 이상한 억양으로 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관 전화번호처럼 보이게 만들고 말도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그래서 더 속기 쉬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 상대 말을 전부 믿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진짜면 어쩌지? 확인만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화를 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보안 수사라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체하지 않으면 범죄 공범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예의나 확인보다 내 안전이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상대가 뭐라고 하든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든 일단 끊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만들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걸려와도 받지 마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이 와도 답하지 마셔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미 돈을 보냈다면 또는 돈을 보내기 직전까지 갔다면 이때는 1분 1초라도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 신고는 한 곳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두 곳 모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보낸 은행, 즉 내 통장에 있는 은행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보낸 상대방, 즉 범죄자, 계좌가 있는 은행입니다. 두 곳 모두의 전화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지급 정지, 추가 출금 차단, 남아있는 금액 보호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미 다 빠져나갔을 것 같아서 지금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경찰 신고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는 두 가지 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112번은 범죄 신고 대표 번호로 보이스피싱 신고도 가능합니다. 182번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전담 신고 상담 번호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상담에 특화된 번호입니다. 상황에 따라 편한 번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꼭 한 가지 사건 번호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 번호는 이후 은행 추가 조치나 피해 환급금 신청 시 아주 중요한 번호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 상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는 금융감독원 상담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상담 번호는 1332번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전용 번호로 1345번도 있습니다. 특히 1345번은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에서 지급정지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용 번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추가로 해야 할 신고, 그리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서 안내해 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신고와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을 통해 사기이체 반환 지원, 즉 피해 환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환급 절차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은행 신고, 경찰 신고, 그리고 사건 번호.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환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6번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는 송금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가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거래 제한 조회나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금융거래가 시도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거래 제한을 설정해 명의 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한 번쯤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번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수수료만 내면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2차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은 개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수수료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 절차는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피해 이후일수록 마음이 급해지기 쉬운 만큼 이런 연락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휴대폰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송금에서 끝나지 않고 악성 앱 설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안 앱입니다. 금융 앱 업데이트입니다. 이런 말로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설치한 기억 없는 앱이 있거나 휴대폰이 갑자기 느려졌거나 통화나 문자 기록에 이상한 흔적이 보인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이나 가족 도움을 받아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괜히 걱정할까봐, 부끄러워서 혼자 해결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주변 사람에게도 전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끌어안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면 전화를 끊는다.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신고, 두 곳 모두. 110이나 182로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1332, 1345 상담. 사건 번호 반드시 보관.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 것. 보이스피싱은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언젠가를 대비해 한 번쯤 기억해둘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어르신이나 가족에게도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 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